맨질맨질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남성분들은 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의뢰해서 모발 이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김소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탈모 치료인데요. 바로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내과 진료하고 탈모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원장 오용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머리를 바짝 올려먹는 승무원분들이 탈모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머리를 올려서 묶는 습관이 탈모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예, 그걸 전문 용어로 견인성 탈모라고 말하는데요. 일단은 머리를 뒤쪽으로 묶게 되면 이마하고 두피의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럼 모공이 수축되게 되고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성 탈모를 해주셨는데 다른 탈모 종류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남성형 탈모라고 하겠죠. 안드로젠성 탈모라고 하고요. 이건 테스토스테론 작용에 의해서 모공이 수축되면서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탈모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약물로 어느 정도 늦출 수가 있고요. 치료도 가능합니다.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성 탈모에 많으신데 그런 탈모들은 이제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내과 쪽 전문의로서 빈혈 검사하고 갑상선 검사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탈모 치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 제가 내과 전문이다 보니까 주로 내과적인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과 치료와 외과 치료의 중간 단계인 또 약물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그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하시는 피부과 선생님들을 모발 이식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과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이제 90%의 환자가 남성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모공 수축에 의한 탈모이기 때문에 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약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나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전립선이나 성기능 쪽에는 작용이 세지 않기 때문에 젊은 분들 위주로 좀 처방을 하고 있고요.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전립선도 좀 커지고 그리고 성기능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그 욕구가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효과가 이론적으로 10% 정도 더 있다는 두타스테라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탈모가 초기 때는 일단 약물 치료만 해도 충분히 그 젊은 시절에 모발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이제 중등도가 되면은 약물을 좀 추가하게 됩니다. 약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혈압약으로 쓰던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그건 여성형 탈모에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미녹시딜은 일단 혈액순환을 도와서 모발이 좀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제대로 된 기전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을 많이 쓰고 있고요. 바르는 미녹시딜을 일단 우선 권해드리고 만약에 그 바르는 미녹시딜이 효과가 없다고 하면 먹는 미녹시딜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스피루노락톨이라고 하는 이뇨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항안드로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발 증식에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오틴 같은 영양 성분도 같이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성분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진행된 탈모에서도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됐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이라든지 메조 치료를 통한 엑소점 주입 같은 것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진행돼서 모공이 거의 뭐 죽어있는 형태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맨질맨질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남성분들은 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의뢰해서 모발 이식을 권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탈모 치료를 받게 되면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초기에는 거의 회복이 된다고 보이고요.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마 쪽이 그 정수리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수리 쪽하고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약물로 치료는 어렵겠고요. 그때는 아마 이식 모발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환자분들이 조금 회복이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보통은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퇴행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약물을 써도 초기에는 이제 쉐딩 현상이라고 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모공 쪽에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이 떨어지면서 성장기에 있는 모발을 더 자극을 하면서 모발이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기에 사진을 찍어보고 6개월 뒤에 사진을 찍어봐서 비교를 하는 편이고요. 보통 6개월 정도는 약을 열심히 먹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탈모는 정말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 네. 치료를 받으러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께 보통 어떤 말씀 좀 해주시나요? 일단은 초기에 치료하면 치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늦었어도 일단 여러 가지 좀 시술과 좀 안 되면 모발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하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럼 탈모 치료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견인성 탈모처럼 모자를 너무 꽉 눌렀어서 피를 안 통하게 한다거나 만약 쪽을 너무 져가지고 피를 안 통하게 하는 거 이런 습관을 조금 교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는 우리 습관 있잖아요. 샴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헹굼을 좀 굉장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도 보면 그 세제가 남아 있거나 헹굼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지루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여물이 많이 남으면서 탈모를 더 촉진시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고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샴푸를 끝까지 헹구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네. 주제와 관련해서 하이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일단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M자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뒤에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정도가 되게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약물로도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초기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본인이 탈모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맞다면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고 또 이 약물이 거의 혈압약 같이 계속 먹어줘야 되는 약이에요. 안 먹으면 또 얇아지고 빠지기 때문에 꾸준한 약 복용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용진 원장님과 함께 탈모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